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아바텍이고요. 아바텍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텍은 원래 LCD 디스플레이 시각 전문 업체였다라는 거죠. 결국 디스플레이 시각이라는 거는 TFT 회로 패턴을 만들 때 화학적 애칭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공정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시각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디스플레이가 좀 더 얇고 가벼워진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디스플레이 시각은 원래 이 LCD에서 많이 사용됐었지 OLED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점점 OLED 기기에서도 경량화와 박형화 유행에 됨에 따라서 OLED 시각 수요도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바텍은 이 OLED 시각으로 얇고 가벼워진 패널에 스코팅 과정을 추가해가지고 내구성을 높이는 공정도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OLED 시장도 전반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던 OLED 시장이 다변화가 되면서 IT 기기 시장 중심에 대한 매출도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OLED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현재 아이패드를 선두로 해서 많은 IT 기기들이 OLED를 탑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패널 자주사와 패널 제조사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태블릿 PC나 노트북이나 OLED 전환 속도가 가속화가 되면서 OLED 시각 수요가 대폭 높아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많은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기대감들이 진짜로 이어질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최근 이 OLED 타입에 따른 공정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OLED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리지드 OLED였지만은 최근에는 이 플렉시블과 폴더블 OLED 공정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바텍이 진행하고 있는 시각은 보통 리지드 OLED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리지드 OLED는 유리기판 위에 TFT OLED 증착을 진행한 뒤에 봉지를 유리기판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유리기판은 두껍기 때문에 시각 공정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플렉시블 OLED 패널 같은 경우는 리지드와 다르게 유리기판 대신 폴리이미드 필름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즉 유리봉지 대신 TFE를 활용하기 때문에 시각이 없어도 리지드보다는 최대 수십 분의 1 정도까지 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앞서 말했듯이 이 모바일 시장에서도 이 플렉서블 롤러블 폴더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플렉시블이 대세가 되면서 디스플레이 공정도 많이 바뀌면서 이 리지드에서 많이 쓰였던 디스플레이 시각이 점점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리지드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유리기판 시각 수요도 같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아바텍에 대한 기술 적용도 이제는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괜찮은 부분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 애플이 아이패드 하이브리드 OLED로 리지드와 플렉시블을 합친 패널을 출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아바텍이 아니라 이 아이패드 물량이 현재 이 하이브리드로 리지드와 플렉서블로 이제 합쳐진 형태고 이 부분을 LG 디스플레이가 맡은 다음에 아바텍이 현재 LG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OLED 후공정 시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더 많은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최근에는 이 리지드 OLED 타입에서 이 플렉시블 OLED 타입으로 변환됨에 따라서 이 OLED에 대한 후공정 시각 과정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은 최근 이 애플이 하이브리드 아이패드를 출시함에 따라서 리지드와 플렉시블 OLED를 합쳐진 모습을 출하했고 그에 따라서 다시 후공정 시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OLED 후공정 시각 사업을 하고 있는 아바텍이 이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바텍 같은 경우는 이 OLED 말고도 MLCC 사업에 진출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MLCC는 전류 수급을 조절하는 댐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가 들어간 노이즈를 걸러주는 이상 전압이 발생하게 된다면 MLCC가 일시적으로 전기를 충전했다가 안정적으로 전압을 공급하게 되면서 회로 오작동을 막고 보호까지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LCC는 현재 반도체나 자동 주행이나 전기자동차 등 굉장히 많은 부분에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아바텍 같은 경우는 MLCC를 통해 가지고 태양광 사업에 진출해서 많은 수혜를 받고 있고 또 공장 증설을 통해서 IT용 MLCC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최근 이 온디바이스 AI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MLCC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는 이 부분들이 아바텍이 잘 갖고 닦게 되면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바텍에 대한 주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18,000원 부근에서부터 조금 하락이 왔지만은 이 15,000원 부근에서 다시 반등이 왔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부분에서 반등이 왔지만 결국에 이 15,000원 부근을 이탈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적인 반등이 왔지만은 결국에 이 라인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점인 11,150원 11,510원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상승이 왔지만은 여전히 15,000원 부근은 강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하락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60평선과 120평선의 데드 크로스 인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힘도 하락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바텍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큰 상승을 이제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저항을 받고 떨어졌고 최근에도 다시 올랐다가 이 라인에서 가격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반등보다도 관망을 하게 되면서 이 바닥 부분들을 잘 지켜줄지 그리고 잘 지지가 일어나서 추가적인 바닥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바텍이 바닥을 잘 만든 다음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매물대로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큰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바텍은 이제 조금 관망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흐름을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락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 부근에서 바닥을 만들어 주다가 이 라인들을 최종적으로 이탈하고 이제 이 라인을 최종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MLCC 사업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성장 동력도 얻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디스플레이 OLED 시각 고정이 리지 타입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다시 산업이 죽어가나 싶었지만은 최근에 OLED 아이패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2023년도보다 더 많은 매출액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주가도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예정이다 보니까 아바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